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이게 문팔육.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우 합작 체제입니다. 문팔육과 조국발이들, 조중동, 국민의힘 또 그 배후에 있는 이른바 보수 우파의 원로 이 집단하고 문팔육 집단하고 주사파 출신들 이게 비전이 같은 거예요. 비전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과 비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우 합작 체제예요, 이게. 하수인들이죠. 이자들의 이 중에서 이제 왼쪽 파트, 즉 이제 주사파 출신들에 보면 저는 이자들은 상층부는 트럼프 승리를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제 이른바 오른쪽, 즉 조국발이들과 이자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 느낌을 받고 그걸 감지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예민하고 정확합니다. 김어준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한 걸로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김어준의 일시적 착각이라고 봐요. 하도 그런 소리가 많으니까. 지금은 그 얘기 안 할 거라고요. 김어준도. 그럼 이 주사파 출신들의 상층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요새 예를 들어 문정인, 정세현 이런 사람들 거의 돌출적 얘기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아시아가 격변하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족쇄를 차게 되고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예감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서 간접적인 증거가 있냐. 주일대사 주중대사가 최근 중국 산불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동의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번복을 해버렸다고요. 중국의 산불 정책은 뭐냐면 미사일 방어, 사드, 한미일 공조 이거 안 된다. 이게 중국의 산불 정책인데 여기에 의해서 문팔육 정부가 이것과 사실상 동의해 오면서 사드 지금도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마 천박치고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미사일 방어 체제 MD 가입 안 하고 있고요. 한미일 공조 안보 공조 체제 거기 참가 안 하고 있죠. 노재팬 운동이나 일으키고. 근데 그거가 한국의 공식 입장, 확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최근에 반복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사실상 같이 보조를 맞춰 놓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진핑이 이제 문재인대로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일세라고 말할 군번이 된 거야.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진정성 문제거든. 아, 얘가 친중이야? 아니야? 우리랑 어깨 걸고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 구조는요. 사기꾼들이랑 비슷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99%가 사기를 치겠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가만히 옆에서 말 들어보세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 이 사람들 머리 구조는 이거예요. 이 컵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건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이고 아래서 봐도 원일 거야.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 머리 구조는 어떠냐면 위에서 보면 원이고 아래서 보면 사각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사기꾼 경찰에 가서 조서 받는 걸 보면 물론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런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진짜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일이 될 거라고 믿었다야.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이 될 리가 없어. 이게 사기꾼들 특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구조가 있어요. 머리 구조가 아니 중국이랑 같이 가려면 미국이랑 한판 떠야 돼. 그러면서 북한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럼 경제 충격 이렇게 받고 정치 충격 이렇게 받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경제 충격 받고 정치 충격 받을 때 이렇게 견뎌나가면서 국민들 이렇게 동원하고 설득해서 으쌰으쌰해서 완전히 이제 가는 거야. 중국행으로. 뭐 이런 화끈한 구조를 일관되게 그림을 안 짜는 거예요. 못 짜는 거예요. 가서 시진핑이랑 잘 놀고 중국 비호 다 맞춰주고 중국이랑 다 같이 가.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배팅해야 될 때 되면 저 좀 잠깐만요. 저 여전히 중국 편입니다. 잠깐만요. 여전히 중국 편입니다. 지금 중국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힘이 지금 막판에 가서 한판 붙어야 될 텐데 한국을 지금 총알바지로 써야겠는데 한국이 같은 편이라면서 안 하는 거예요. 문재인 586. 북한한테도 이렇게 하다가 북한이 화나가지고 저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들이라 그러고 너희들한테 복수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실 없어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에 협조해가지고 다시 주구장창 해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생애 탈출 그 댓글에도 가끔 그런 취지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일단 내부에요. 이 사람들 내부에 중국 간첩 면허, 북한 간첩 면허, 그다음에 특권 부패 면허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면허 소지자들은요. 트럼프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약점이 많고 고리가 줄줄 끼어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갈 도리가. 이 면허 소지자들은.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 혹은 미국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냐고요. 신용이 하나도 없는데. 하다못해 북한으로부터도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쳐듣는 존재인데 사기꾼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게 행태가 사기꾼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계속 부도수편 안발하고 자기는 그걸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로 골아픈 자들이에요. 이게. 이거는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럼 결국 이 자들은 어떤 반응 보일 거냐. 시간이 갈수록 극심한 내부 정쟁이 있을 겁니다. 북한도 통제 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얘들 내부가 정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정파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남 일대의 주사파 뭐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성남 거기가 결합해 있고 거기에 또 뭐 다른 좀 화끈한 이상한 데 결합해 있고 해서 거기가 제일 탄탄해요. 저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기 이재명 좀 저거 풀려날 거라고 봤어요. 은수미도 풀려날 거라고 봤어요. 그거 보통 탄탄한 거 아닙니다. 그 동네. 그게 사실은 제일 내실 있게 일사불란하게 잘 조직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온갖 그 분열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내부 분열이 심해질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멘탈 마비가 오겠죠. 수면제 많이 먹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히스테리컬한 공안 정책 내리겠죠. 이번에 이제 그 8.15 뭐 집회, 10월 9일 집회 이런 거, 10월 3일 집회 이런 거 갖고 막 하듯이. 근데 저게요. 저렇게 할수록 이제 내성이 생기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사람들이 자동차 몰고 10,000대씩 튀어나오는 상황 와요. 내성 생겨서. 자동차는요. 사람이 행진하는 거랑 다릅니다. 의미가. 내성 생겨서 그렇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컬한 공안 정책이 저게 먹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하수인 중에 이제 조국발이들은 어떠냐. 이 자들은 더 황당한 거죠. 이 자들의 이제 구성 성분을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조중동 핵심, 그 다음에 보수 원로, 나의 뭐 80줄 이짝저짝이죠. 왕년의 총리, 왕년의 무슨 원장,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까라 뭐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전경련 인맥들이 꽤 있어요, 여기. 자칭 자유주의. 근데 자칭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리버테리언들이죠. 시장만능주의. 여기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이 돼야 정책이 안정적이고 한국한테 유리하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지배체제가 결국 중국을 주요안으로 이끈다. 한 20, 30년에 걸쳐서. 세 번째가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와 아삼육이다. 이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친분 관계 보면 이제 우리가 신문에 거론된 이름으로는 앤드루 킴, 그 CIA
북한 담당하다 쫓겨난 조셉 윤. 노무현 때 폴리티컬 아타셰죠. 여기 주한 미 대사관의 폴리티컬 아타셰 정치 참사관을 지낸 거물. 그다음 스티븐스. 아까 말씀드린 심은경이라는 한국명을 쓰는 주한 미 대사, 전 주한 미 대사. 이게 다 아주 그 완전히 PC죠. PC 좌파 글로벌리스트들이죠. 스티븐스 이 그 중앙일보에 쓴 기명 칼럼에서 트럼프 그 저기 탄핵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 트럼프 탄핵을 주도한 게 국무부 고위 외교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사,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그다음에 주 EU 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테일러, 썬더슨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을 극찬했어요. 그러니까 탄핵해라라고 박수 쳤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 인맥이란 소리예요. 자, 근데 참고로 나이 80 몇 살쯤 먹어서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미국서 공부를 했고 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의 원로, 왕년의 총리 혹은 총리급의 무슨 원장 이런 사람들 인맥이 조셉 윤이나 스티븐슨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게 기어 올라갑니다. 아들 부시가 노무현 초상화 들고 노무현 기념제 온 게 그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들 부시는 글로벌리스트거든요. 친일 글로벌리스트거든요. 아닙니다.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거물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호영 같은 사람도 여기 저 알아요. 여기 중에 누구 하나 가면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주호영 씨 아니면 오세요. 저 옆에 앉혀놓고 반박할 기회 드릴게요. 전 정통소식통회에서 말 들은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어. 그 얘기 듣고. 저런 데 갇혀져 있는 거예요. 관점이. 이 세 가지 명제. 이 거물들은.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재산이요. 뭐 좀 실패한 사람이라 그래도 한 100억 정도 그냥 갖고 있고요. 뭐 고시 붙고 뭐하고 해서 장가 잘 갔고 처갓집 잘 만났고 본인도 좀 재테크 잘했고 하면 뭐 1000억대 이상 가요. 재산들이. 아들 손자 아들 딸은 물론이려니요. 며느리 뭐 손자 손녀 또 손자 사위 손자 며느리 손녀 사위들까지 다 미국서 살거나 미국 한미 왔다 갔다 하고 뭐 글로벌 엘리트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뭐 돈으로 싸발라서 프랩스쿨 약간 미국의 그러니까 이 사립 고등학교 그거 보내면 왔다 갔다 비용까지 하면 한 10만 불 듭니다. 1년에. 그다음에 돈으로 싸발라 가지고 미국의 아이빌리그 학부부터 다니죠. 그러면 1년에 그것도 한 10만 불 들죠. 더 들어요. 애들 그중에 돈 있는 집 애들은 나 흔적 안 남기려고 100불짜리 뭉치로 해서 마피아 그 저기 갓파더 영화처럼 말아서 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카드 흔적 안 남기려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아이빌리그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미국 사회에서 좀 그럴싸한 직장 좀 다니다가 뭐 배가 부르니까 적응 못하고 나와서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이런 자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성공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부와 성공과 영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경륜과 지혜와 식견이 탁월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와서 총리님, 원장님, 박사님하고 다 머리 조아리잖아. 확신을 갖고 있다고요. 영어도 잘하고 세련됐고. 한마디로 이 거물들은 게으르고 교만한 늙은 돼지들입니다. 게으르고 교만한 늙은 돼지 꼰대들입니다. 때깔이 좋아서 왕년의 총리, 왕년의 무슨 원장, 뭐 전두환 정부 때부터 핵심 포스트 때깔이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 까고 나면 게으르고 교만한 늙은 돼지들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근데 이들의 감수성의 그 안테나가 어느 수준이겠어요.
주사파 출신들 지금 60 이짝 저짝 되는 코아들 55살에서 60한5살까지 주사파 출신 60 넘으면 주사파 출신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7, 8 이상 되면 주사파에 나중에 합류한 애들이에요. 오리지널은 지금 대개 한 만 나이로 55에서 60 사이 정도가 오리지널 제대로 물먹은 주사파예요. 걔들이 이끌고 나갔고 이제 만 나이로 62, 63쯤 되는 애들은 적응하려고 걔들이 세를 이루니까 나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왕년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주사파에 합류한 애들이에요. 뭐 유시민이 그렇게 반성하고 합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운동권 제 동기들 제가 77학번이고 제 동기들이 만으로 63이거든요. 제가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 만으로 61죠. 제 동기들이 62이구나 만으로. 얘들 보면 그중에서 주사로 넘어간 애들 보면은 진짜 물리적으로 반성을 하고 넘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후배들 앞에서. 살을 하고.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저는 주사 후배들을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일찍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져서 저는 87년 6월 달에 6.29 나는 거 보고 손 씻어버렸으니까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제 동기 애들 말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89년, 90년, 9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 출신들 혹은 그 언저리에 나중에 합류한 애들의 이 안테나 감도는요. 어렸을 때부터 단련이 돼서 꽤 좋아요. 마음이 썩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거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양지 바른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성공했다고 취해 있다고요. 이지오. 자아가 자기 성공, 자기 능력, 자기의 경륜, 자기의 식견에 탁월함에 관해서 도취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막 수백억 대, 천억 대 재산을 이루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 내놨을 때 그게 뭐 비틀린 놈이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놈이든 사회적으로 내놨을 때 다 유학파 출신이거나 고급 관료 출신 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고 사회적으로 내놨을 때 다 번듯한 미국 프랩스쿨의 미국 아이빌리그 출신들의 손자 손녀 손자 며느리 손녀 사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와서 원로 대접해주고 이른바 우판 이른바 제도권의 상류층들이 상층부가 이자들이 지금 뒤에서 다 이런 헛소리 퍼뜨리는 진원지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영어 잘해요. 맨날 보는 게 결국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타임지, 더 힐 같은 잡지 이런 거 봐요. 전부 다 그쪽 잡지, 그쪽 언론이거든. 미국 언론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 미국 친구들 전화하면 저 트럼프 욕만 하고 뭐 지금 바이든이 돼야 되고 될 거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트럼프 승리가 동아시아 급변을 일으키고 이게 중국의 족쇄를 채우게 되고 이게 북한 접수 해방으로 갈 거다. 그건 상상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한국이 개비가 되면 한국에서의 무지막지한 자유보수 대중운동이 자라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건 자기들의 지금 한국을 자기들은 돼지우리 혹은 쥐 소굴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쥐. 때 이렇게 해서 먹이 주면 닭장 이걸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에 접수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자들. 이 변화의 흐름이. 그 이자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생각 안 바꿀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트럼프가 됐나 봐요. 천연덕스럽게 또 뭐 기적적 역전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갈기고 지금 트럼프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흐름이 뭔데 결국 중국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완전히 제압되고 북한을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접수 평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 저게 이거는 조명 안 해. 또 그런 일 벌어지면 또 그때 가서 해. 이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만년 주류. 만년 주류.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서는 전주다. 딱 규모가 거기가 좋아요. 광주는 규모 너무 컸던 뭐 저기 가면은 뭐 영남 가면 뭐 진주다 이러면은 딱 가면 사회 누가 흔들고 있냐. 전주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출신들이 흔들어. 그러면 전주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출신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보면 호족이에요. 일종의 거기서 그 사람들 만년 여당이야. 이 사람이 정권 잡으면 이쪽에 여당, 저 사람이 정권 잡으면 저쪽에 여당. 만년 여당인 거예요. 단지 한국이 중국과 워낙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근본적으로 만년 여당이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친중 글로벌리즘을 떠왔던다고요. 이게. 그래서 악질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만년 여당까지도 오케이. 그러면 전주 가면 전주고등학교에 제일 똘똘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그게 여당이 집권하든 뭐 무슨 당이 집권하든 항상 만년 여당 하는 게 맞지. 그럼 그것까지는 반대 안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꺼풀 완전히 다른 걸로 둘러싸였다. 악마적인 걸로. 그러면 야 이것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이야 아니면 늙은 돼지 새끼들이야 아니면 이게 악마야 하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들은 그 내부에 분명히 중국 면허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내부에 분명히 북한 면허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내부에 분명히 부패 특권 면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패 특권을 저지르면 저쪽에 코를 꿰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미국과의 친분 면허를 갖고 있다고요. 여기가. 미국 친중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옛날부터 그쪽 인맥이 두껍다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네 종류네. 중국 면허, 북한 면허, 부패 특권 면허, 친분 면허. 잠깐 이 인맥에서 조금 다른 성향인데 이 바이든 쪽 그 되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또 트럼프가 안 돼야 된다 그러고 이쪽 트럼프 쪽에 대해서 별로 굉장히 적개적인 데가 아마 김영환 민혁당 라인일 거예요. 이른바 뭐 주사파에서 뭐 강철 서신 썼고 뭐 전향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전향이 아니라 제 기준에는 단체 귀순입니다. 아니 뭐 겨냥이라고 꼭 주장하고 싶으면 우리 민 후보 오쇼. 저보다 5년 후배쯤 되거든요. 나 말씀 들어드릴게요. 왜 단체 기순이라 그러냐? 단체로 했잖아. 전향은 개인이 하는 거지 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집단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 관점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전체주의에서 좀 개혁 개방된 유사 전체주의, 유사 독재로 가면서 여기에 자기들이 침투해서 장악해서 북한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쪽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여긴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건 결국 그 어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의 족쇄를 치우는 거고 이건 결국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통일로 가는 길이다라고 그걸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 집단이 이제 이 집단의 이 언저리가 민혁당은 아니지만 거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 맺고 있는 게 자태경인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 옛날 PC 좌파 국무부랑 라인이 깊어요. 그럼 트럼프 쪽이 그런 작업했을 때 여기서 북한 들어갈 수 있냐 천만에.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 미국의 국무부나 정보기관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쪽 입장에서 이 집단을 가장 잠재적으로 사고뭉치로 보고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혹시 불만이 있거나 혹시 첨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 김영환 후배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면허 없는 자들이요 걸기하라. 우리 면허 없잖아요. 우리 중국 간첩 면허도 없어요. 북한 간첩 면허도 없어요. 부패 특권 면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친분 면허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저 영어 좀 하고 뭐 누구 부르고 어디 나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랑 제가 친분이 있겠어요?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굉장히 골 아픈 사람일 거라고요. 저건 뭐
그냥 다 까발겨서 막 자기가 다 예언하고 자기가 다 그림 그리고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볼 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우리 한국말 하는 우리 한국 독자들, 한국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난 생각하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한 얘기까지 한다고요. 저 친분 같은 건 없다고 그쪽이랑. 그 사람들 자기 생활 바쁜데 지금 나이 60 넘은 6학년 2반 들어가 있는 한국에 아주 성질 괴팍하고 영어 좀 한다 그러고 무지하게 위험한 소리 퍽퍽 지르는 자를 친분 관리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이 자들은 친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들 보면 친분 면허, 중국 간첩 면허, 북한 간첩 면허, 부패 특권 면허 다 이런 것 중에 뭐 한 두 개쯤 갖고 있거나 한 서너 개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정인 씨는 예를 들면 저쪽에 있지만 친분 면허 확실히 갖고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면허 모르겠어요. 문정인 씨가 중국 면허나 북한 면허나 부패 특권 면허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네 가지 면허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서러운 사람들이요. 거기다 우리는 먹이 사슬에도 묶여 있지 않아. 내 먹거리는 내 한 몸으로 떼어서 만든다 아니요. 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지금 백모 같은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도 저쪽에 있더라도 저쪽 근처에서 놀았더라도 뭐 진중권 같이 금태섭 같이 찬밥 대접 받았다고 이때까지 평생을. 그럼 이 사람들은 내심으로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우 합작 체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딱 맞물려 갖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와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가 딱 맞물려서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상태. 여기에 염증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요. 트럼프 되고 나면 막 자기들끼리 내분 일어나고 긴장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트럼프 승리는 동아시아 격변이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제압이고 북한 급변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이거를 보다 쉽게 이해를 해요. 이거 이해가 된다는 건 뭐냐. 상황이 무르익을수록 나도 한번 튀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나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래서 무면허자들이 나중에 깃발을 들고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무면허자들이. 그때 깃발을 지금 제가 딱 선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출신이 참여연대든 출신이 민변이든 민변 안에 찬물 먹은 애들 없겠냐고. 조직이 얼마나 큰데. 중국 간첩 면허 없어. 북한 간첩 면허 없어. 부패 특권 면허 없어. 그냥 열심히 뛰는 변호사야 그냥. 그래서 그냥 조그만 부스러기 사건이나 어떻게 선후배들 소개받아가지고 간신히 200풀칠이나 해. 면허 셋 다 없는 거예요. 먹이 사슬에도 안 걸려 있어. 변호사는 결국 자기가 민변 안 했더라도 그 정도 뛰었으면 먹고 살 사람이야. 이런 애들이 불만이 없겠냐고요. 불만 있죠. 저는 김경률 씨도 이런 데 해당한다고 봐요. 우리랑 굉장히 여러 점에서 다르지만 이런 데 해당한다고 본다고. 김경률 씨도. 그럼 이런 사람일수록 앞으로 좀 지금은 백모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 진중권이 백모 말 이해하겠어요? 지금 안 하지. 김경률 씨가 백모 말 이해하겠어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반반이에요. 김경률 씨랑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제 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길래 저는 그건 반반이에요. 그러나 실감은 못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야 이제 드디어 친중 좌우 합작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좌우 합작 체제가 깨지는구나. 정확히 말하자면 친중 글로벌리스트 하수인들의 좌우 합작 왼쪽 하수인 오른쪽 하수인들의 합작 체제가 깨지는구나. 나 한번 튀어오고 치고 나가야겠다. 좀 많이 나오시라고. 사회 곳곳에서 대학 교수, 회계사, 변호사, 고급 공무원 다 나오시라고. 검사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겠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주르륵 박박일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다 나오시라고 앞으로. 그때 깃발 두 개 같이 합시다. 하나 반중 한미 가치동맹. 둘 민간주도 가치통일. 뭐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
조선일보 사설에서 낯깔길 그런 개소리 말고요. 어차피 거기는 미국 주도 국제사회에서 임시행정기구 단계 딱 거쳐가지고 자유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옆에 가서 잘 도와드리면 돼. 민간 차원에서. 제 로망은 그때 종교적 신망 있는 인사들과 같이 해서 북에 들어가는 그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의 스크리닝과 교육시키는 거를 미국으로부터 하청받는 겁니다. 돈은 안 돼요, 하나도. 근데 거기에 꼬인 놈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꼬인 놈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멘탈이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혹은 멘탈이 된 척이라도 하고 자기가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한 사람 멘탈이 뭐 1개월 훈련시키고 뭐 2주 집중 훈련시켜서 형성 안 되죠.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너 이거 어기면 너 주도세도 모르게 죽는 수 있어 임마라고 암시는 줄 수 있죠. 자기 지켜야 될 거. 마운더리는. 그때 내가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북에서 지금 열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목한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착취체제 아래서 당해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한국에서 넘어와서 자기들 자원봉사한다는 자들 중에 헛소리하는 자 있어. 밤중에 그냥 칼로 보고서 돈바닥에 묻어버리는 수 있다니까요. 그런 움직임 당연히 있죠. 얼마나 폭력적인 측면이 있는 사회인데. 자, 사회가 아니라 그런 체제인데. 아까 사회란 말도 아닙니다. 사회는요, 한 개인이 살아나야 사회가 되는데 거기는 체제만 있는 거지 사회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국가 권력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자유보수가 모여야 됩니다. 자유보수가 모여야 돼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모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가 하시겠다. 자봉 활동가 하시겠다. 문자 010-6368-9990 하나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 자봉하실 분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핵심적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선거구에 5명에서 10명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 빼고 1,000명에서 2,000명. 그다음에 마음은 뜨거운데 또 뭐 시간도 있고 건강하기도 한데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의 성격이라 그럴까 그런 친화력, 리더십 이런 데서 또 조금 그 핵심 활동가급은 못 돼.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또 굉장히 성실하게 지킴이를 해줘요. 그런 분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분들도 활동가죠.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까지 해서 한 지역에서 한 선거구에서 100에서 200명.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 빼고 국회의원 선거구 200개 잡았을 때 한 2만에서 4만 명이 조직되면 이 게임 끝나요. 그러면 정당은 언제든지 지금 기존 정당도 확 바뀔 수 있고요. 혹은 언제든지 새로운 정당도 올 수 있어요. 그 기반이 딱 짜여져 있으면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100억, 200억이 안 꼽히겠어요. 그 기반이 짜여져 있으면은. 그때 백모가 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저희 그 조직 하시는 분들 다 지역에서 자기들이 오나예요. 저희는 그걸 옆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백모 이쪽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사무국은. 저는 정당 밖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훨씬 더 이런 활동이 맞는 사람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당 활동한다 그러면은 조중동에서 특별 취재반 각 신문사마다 10명씩 해서 제가 30년 전에 새벽 7시에 싼 설사에 미생물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까지 캐낼 사람들이요. 그거 피곤하게 나의 6학년 2반 들어서 그거 몸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콘텐츠나 메시지 중심으로 조직돼야죠. 그걸 기여를 해야죠. 자, 그래서 한번 붙어보시자고요. 우리 면허 없는 자들이요. 단결하라.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